번성했던 메디치 가문이 어떻게 최후를 맞게 되었을까요? 찬란했던 역사를 끝내버린 운명의 장난, 그 미스터리하고도 비극적인 이야기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르네상스 시대를 통틀어 가장 강력하고 영향력 있는 가문 중 하나였던 메디치 가문. 그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성공을 넘어 시대의 흐름과 인간의 욕망, 그리고 운명의 아이러니가 복합적으로 얽힌 한편의 대하 드라마와 같습니다. 14세기 피렌체의 평범한 부유층에서 시작하여 은행업으로 막대한 부를 쌓고 정치적 권력을 확립하며 나아가 유럽 전역의 예술과 문화를 후원하며 르네상스 시대를 꽃피운 이들의 삶은 그야말로 경이로움 그 자체였습니다. 메디치 가문은 단순한 금융 재벌이 아니라 당시 유럽의 문화적, 정치적 중심지였던 피렌체를 이끌며 새로운 문명의 지평을 열었던 선구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견고해 보이는 탑도 언젠가는 무너지는 것이 역사의 순리입니다. 메디치 가문 역시 시대의 변화와 내부적인 문제 속에서 서서히 몰락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 몰락의 원인과 배경, 그리고 그들의 마지막 순간까지의 과정을 깊이 있고 상세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과연 무엇이 이 찬란했던 가문의 운명을 비극적으로 바꾼 것일까요? 메디치 가문의 몰락에는 여러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치명적이고 돌이킬 수 없는 원인은 바로 리더십 부재였습니다. 특히 메디치 가문의 마지막 대공이자 통치자였던 코시모 3세의 등장은 가문의 몰락을 가속화하는 결정적인 전환점이 됩니다. 그는 위대한 선조들의 업적을 계승하기는커녕 가문의 명성에 먹칠을 하는 무능하고 무절제한 생활에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코시모 3세는 예술과 학문을 사랑하고 후원하며 피렌체를 르네상스의 심장으로 만들었던 역대 메디치 가문의 수장들과는 확연히 다른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국정 운영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고 오로지 사치와 향락, 그리고 맹목적인 신앙심에만 몰두했습니다. 그의 시대착오적인 신앙심과 비합리적인 통치는 가문 내부의 불화를 극심하게 만들었고 백성들의 원성을 사며 가문의 위신을 땅에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또한 그의 유약하고 나약한 성격은 외부의 위협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게 했고 이는 결국 가문의 쇠퇴를 부추기는 치명적인 독이 되었습니다. 강력한 지도력으로 피렌체를 이끌었던 과거의 메디치 가문과는 달리 코시모 3세의 통치 아래 피렌체는 점차 활력을 잃고 쇠락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경제적인 쇠퇴 또한 메디치 가문의 몰락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14세기 피렌체의 평범한 은행 가문에서 시작하여 유럽에서 가장 부유하고 강력한 은행을 소유하게 된 메디치 가문은 르네상스 시대를 이끌어갈 만큼 막강한 경제력을 자랑했습니다. 그들은 유럽 전역에 지점을 두고 교황청의 재산을 관리하며 상업과 금융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17세기 이후 시대의 흐름은 급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항해 시대의 도래와 함께 새로운 상업 강국으로 부상한 네덜란드, 잉글랜드, 프랑스 등의 등장으로 유럽 상권의 중심은 지중해에서 대서양으로 이동했습니다. 이러한 거대한 경제적 패러다임의 변화 속에서 메디치 가문의 상업 경쟁력은 점차 약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하고 변화에 발맞추지 못한 것은 큰 실수였습니다. 게다가 코시모 3세의 무절제한 생활과 잦은 용병, 고용으로 인한 방만한 재정 운영은 가문의 경제적 기반을 뿌리째 흔들었습니다. 한때 유럽 금융의 심장이자 상업의 대동맥이었던 메디치 은행은 더 이상 과거의 명성을 유지할 수 없게 되었고 이는 곧 가문의 몰락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원인이자 직접적인 촉매제가 되었습니다. 막대한 부는 서서히 고갈되었고 이는 정치적 영향력의 약화로도 이어졌습니다. 코시모 3세의 정략결혼은 가문의 몰락을 가속화한 또 다른 비극적인 요소였습니다. 그는 프랑스 왕실의 공주이자 오를레앙 공작의 딸인 마르그리트 루이즈 도를레앙과 정략결혼을 했으나 이들의 결혼 생활은 처음부터 파국으로 치달았습니다. 시대착오적이고 고루한 신앙심에 사로잡혀 금욕적인 삶을 강요하는 코시모 3세와 자유분방하고 쾌락을 추구하며 화려한 궁정생활에 익숙했던 마르그리트의 성격은 물과 기름처럼 섞이지 않았습니다. 이들 부부의 극심한 불화는 가문 내 불화를 심화시키고 후계 문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마르그리트는 남편과 피렌체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프랑스로 돌아가려 했으며 이는 피렌체 궁정을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부부간의 갈등은 자녀들에게도 고스란히 전해져 불안정한 가정 환경을 조성했고 이는 가문 전체의 리더십 약화로 이어졌습니다. 이 비극적인 결혼은 단순한 가족 문제가 아니라 메디치 가문의 명성과 권위에 심각한 타격을 입혔고 결국 가문의 몰락을 재촉하는 씁쓸한 원인이 되었습니다. 또한 메디치 가문은 급변하는 시대 흐름에 대한 부적응으로 인해 몰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르네상스 시대에는 예술 후원을 통해 명성을 얻고 문화를 꽃피웠던 메디치 가문은 16세기 이후 변화하는 유럽 사회의 흐름에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과 상업의 발전에 둔감했고 과거의 영광에만 안주했습니다. 특히 상공업 쇠퇴를 겪으면서 경제적 기반이 약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문은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거나 혁신적인 변화를 시도하지 못했습니다. 이는 메디치 가문이 급변하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정체되면서 서서히 경쟁력을 잃어가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으며 결국 과거의 영광을 뒤로하고 쇠락의 길을 걷게 만들었습니다. 정치적 불안정은 메디치 가문의 몰락을 재촉한 외부적인 배경이었습니다. 15세기 말 프랑스 왕샤르 8세 이탈리아 침공은 이탈리아 반도의 세력, 균형을 송두리째 무너뜨리고 전례 없는 정치적 혼란을 야기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렌체는 한때 광신적인 수도승, 사보나롤라의 신정혁명으로 인해 메디치 가문의 권력을 일시적으로 상실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외부적인 위협과 이탈리아 내 국가 간의 끊임없는 전쟁은 가문의 안정성을 크게 해쳤고 리더십 부재와 맞물려 위기 대응 능력을 현저히 떨어뜨렸습니다.
메디치 가문은 과거와 달리 이러한 정치적 격변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했고, 이는 곧 가문의 힘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내부적인 문제 또한 메디치 가문의 쇠퇴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코시모 3세의 시대착 오적인 신앙심과 부인 마르그리트의 자유분방함은 극심한 갈등을 초래했고, 이는 가문 전체에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가문 내 권력 다툼과 암투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강력한 리더십 아래 단결되었던 과거와 달리 메디치 가문은 점차 내부적인 분열과 갈등으로 인해 리더십이 약화되었습니다. 이러한 내부적인 약점은 외부의 위협에 대한 대응력을 떨어뜨렸고, 가문이 단합하여 위기를 극복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유럽 내 세력 변화 역시 메디치 가문의 몰락의 중요한 배경이 됩니다. 17세기 이후 네덜란드, 잉글랜드, 프랑스 등 새로운 해상 강대국들이 부상하면서 유럽의 정치, 경제 지형은 크게 변화했습니다. 지중해 중심의 무역시대가 저물고 대서양 무역시대가 열리면서 메디치 가문이 한때 장악했던 유럽 상권은 점차 이들 신흥 강국들에게 넘어갔고, 피렌체의 위상은 과거와 같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거시적인 흐름 속에서 메디치 가문은 더 이상 과거와 같은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게 되었고, 이는 곧 가문의 쇠퇴를 가속화하는 중요한 배경이 되었습니다. 메디치 가문의 역사는 14세기 피렌체의 평범한 부유층 가문에서 시작하여 은행업으로 부를 축적하며 점차 영향력을 확대했습니다. 초기에는 단순한 금융업자였지만 그들의 뛰어난 수완과 네트워크는 곧 유럽 전역으로 뻗어나갔습니다. 조반니 디비치 대 메디치의 은행업 성공을 시작으로 그의 아들 코시모 대 메디치는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며 피렌체의 실질적인 지배자로 떠올랐습니다. 코시모는 국가의 아버지라 불릴 만큼 뛰어난 정치 수완을 발휘하며 피렌체의 안정과 번영을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자인 로렌초 대 메디치는 위대한 자라는 칭호에 걸맞게 예술과 학문을 적극적으로 후원하며 르네상스 문화를 꽃피웠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 라파엘로 등 당대 최고의 예술가들을 아낌없이 후원하여 르네상스 예술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했으며, 피렌체의 메디치 리카르디 궁전, 피티 궁전 등 아름다운 건축물을 건설하여 도시의 아름다움을 더했습니다. 이들은 단순한 부유층이 아니라 시대를 이끌어가는 문화적 리더이자 정치적 강자로 군림하며 유럽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습니다. 그러나 16세기 이후 금융업의 쇠퇴, 정치적 불안정, 그리고 무엇보다 지도력 부재는 메디치 가문이 점차 몰락의 길을 걷게 되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번성했던 가문의 영광은 서서히 빛을 잃어갔습니다. 마지막 메디치 가문의 후계자는 잔 가스토네 데 메디치였습니다. 그는 코시모 3세의 아들이자 메디치 가문의 마지막 대공이었습니다. 1737년 그가 후계자 없이 사망하면서 메디치 가문의 혈통은 마침내 단절되었습니다. 그의 죽음은 르네상스 시대를 풍미했던 메디치 가문의 400여 년에 걸친 역사에 마침표를 찍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로써 메디치 가문의 직접적인 통치는 끝이 났지만 그들이 남긴 유산은 영원히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르네상스 예술의 위대한 작품들, 피렌체 도시 곳곳에 남아있는 아름다운 건축물들, 그리고 잔 가스토네의 누인 안나 마리아 루이자 대 메디치가 가문의 예술품을 피렌체에 기증하여 탄생한 우피치 미술관은 메디치 가문의 위대한 업적과 문화적 기여를 명확하게 증명합니다. 그들은 3명의 교황 레오 10세, 클레멘스 7세, 레오 11세과 2명의 프랑스 왕비를 배출했으며 한때 유럽에서 가장 부유한 은행을 소유했습니다. 그들의 문장인 6개의 둥근 아략 모양은 가문의 기원과 관련된 흥미로운 설화를 담고 있으며, 이는 약사였던 조상의 직업에서 유래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메디치 가문의 몰락은 단지 한 가문의 쇠퇴를 넘어 르네상스라는 위대한 시대의 종말을 알리는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리더십 부재, 경제적 쇠퇴, 정략 결혼의 실패, 급변하는 시대 흐름에 대한 부적응, 끊이지 않는 정치적 불안정, 가족 간의 뿌리 깊은 불화, 그리고 유럽 내 세력 변화와 같은 복합적인 요인들이 상호작용한 결과 이 찬란했던 가문은 결국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유산은 오늘날까지도 전 세계인에게 영감을 주고 있으며 르네상스 시대의 위대한 업적으로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메디치 가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번영과 쇠퇴의 순환 속에서 현명하고 통찰력 있는 리더십의 중요성, 급변하는 시대 변화에 대한 유연한 대응의 필요성, 그리고 내부 결속의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강력하게 일깨워줍니다. 그들의 찬란했던 영광과 비극적인 몰락은 영원히 역사 속에 회자될 것이며, 인류 문명 발전에 끼친 그들의 영향력은 결코 잊혀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메디치 가문의 이야기처럼 역사의 수많은 순간 속에서 사라져간 영광과 그 속에 담긴 교훈을 찾아보는 여정을 계속해 나갈 시간입니다. 다음 미스터리한 역사 이야기는 또 무엇이 될까요?